남자가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립과 관계에 힘쓰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노인 65세 이상이죠. 92만 5천 명을 추적했습니다. 그 배우자와 생사를. 그런데 6년 동안 보니까 약 8.4%, 그러니까 10명에 뭐 1명도 안 되는, 즉 8.4%, 7,800명이 사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별 경험을 한 이 8.4%가 본인 사망에는 어떻게 이르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 자, 덴마크에서 약 그러니까 한 92만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별 경험을 한 사람이 6년 동안 약 8.4%였습니다. 7,800명. 그런데 남성이 먼저 죽는 수도 있고 또 여자가 먼저 죽는 수가 있겠죠. 자, 여성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성 배우자는 1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망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즉 배우자가 죽지 않은 남성보다 사망 확률이 70%가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별 경험이 없는 남자보다 약 70%가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에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경우는 어떤가? 즉 남성이 사망했을 때 1년 동안에 여성이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렇지 않은 여자에 비해서 여자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별했을 경우에, 여자가 사별했을 때, 즉 부인을 사별했을 때 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훨씬 올라갔죠. 여자는 그 반대 경우에 남편과 사별했을 때 여자는 그렇지 않은 여자에 비해서 27% 정도 사망 확률이,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남자가 배우자를 사별했을 때 훨씬 사망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또 상식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평균 수명과 달리 65세에서 69세니까 덴마크는 한국보다는 한 두세 살 정도 평균 수명이 낮더라고요. 지금 한국이 83점 얼마 해서 83세 안팎이 평균 수명인데 남녀 평균입니다. 덴마크는 81세니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덴마크는 역시 유럽이고 한국이니까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자, 배우자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가 죽든 여자가 죽든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자살하건 그냥 자연사하건 왜 죽었을까를 추정합니다. 역시 이 코펜하겐 대학에서도 그 원인을 추정해 봤습니다. 자, 남성은 여성보다 더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자가 배우자에게 더 의존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렇게 사망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훨씬 올라간다. 그렇게 하고, 배우자는 그럼 왜 남자보다 사망 확률이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은 여자와 비슷하냐? 그것은 역시 배우자를 돌볼 책무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립과 관계에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립과 관계. 장수 비결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기 생활을, 의식주를 해결할 줄 아는 여자가 그렇지 못한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남자보다 훨씬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어머니 말해도 제 60대 후반, 어머니 80대 후반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지금 21년 됐거든요.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뜨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오래
이제 그 고비를 넘기면 사는 측면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유럽보다도 한국은 더 남자의 자립이 약하고 남존여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20, 30대들은 안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니까 50대 이상을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는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돈보다는 뭐? 정입니다. 돈보다 영향을 더 미치는 게 정이라고 해요. 이게 더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인간적 관계가 배우자와도 그렇고 자녀와도 이 측면에서도 남자가 취약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추정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만 이렇게 국한해서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유럽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그 측면이니까 아버지들이 뭐랄까요 빨리 돌아가는 수가 많은데 그 다음에는 배우자는 그 뭐랄까요 돌봄 부담 거기서도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배우자가 일찍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와 사별함으로써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즉 배우자도 부담을 덜어주지만 자녀도 남편이 없을 경우에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찌 보면 부모가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찌 보면 그 가족관계에서 부담을 주는 가족관계가 원활하게 밀착되는데 지장을 주는 남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안 그런다.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럽 통계도 나오고 한국은 그런 통계를 제가 못 봤지만 한국은 유럽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돈이 그럼 중요하지 않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1인 가구로 남은 노인 가구들 남녀 따졌을 때 자, 속담에는 나오죠. 뭐 과부는 어때요? 금이 서말. 호레비는 한과 고독 그러죠. 호레비는 이가 서말 그러잖아요. 호레비는 자기 감당도 못 해가지고 자기 심신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이가 서말이요. 과부는 금이 서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조사해보면 어느 통계에서 제가 보니까 남자 노인 가구가 1인 가구일 경우에 여자 노인 가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품질은 과부보다 호래비가 못합니다. 쪽방 신세진 사람 쪽방촌 보면은 거의 80% 안팎 8할 정도가 남자들 고독사 하는 사람 역시 7, 80%가 자살도 같은 노인 또래에서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3배나 높고 그 다음 무용고 사망자도 역시 많습니다. 각종 중독에 시달려 가지고 이를테면 뭐 자기 삶을 탕진한 삶을 허송하는 사람들도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속담하고 달리 누가 삶의 질이 좋다? 역시 호러미가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품질을 보자면은 혼자 남은 사람의 삶을 보아도 남자보다 여자가 좋은데 그 중에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보다 어찌 보면 정이라는 차원이 많다는 이야기죠. 왜? 남자는 혼자 살면서도 문제인데 혼자도 의존적이니까 못 살지만 가족과 같이 혼자도 문제고 같이 살 때도 함께 할 때도 문제라는 얘기죠. 즉 1인으로 남아도 그렇고 가족과 남아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남아있을 때는 자식들도 굉장히 걱정이고 며느리도 걱정이고 멀리 떨어져서 각자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까운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만 돼도 다 생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자 살아 계시면 굉장히 어떻게 추스릴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자립이 안 됐다는 얘기. 자립이. 어머니는 전화 한번 가끔 하고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가족 친인척과 잘 어울리기 때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걱정을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보면 남자 노인이 더 의존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는 또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유럽보다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이 노인 인생이 더 고달픈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건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밥도 혼자 해먹는 연습도 해야 되고,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걸 여자 일이다. 이건 가사니까.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육아도 이거는 여자의 일이다 해서 가사와 육아를 딱 그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뒤에 바뀌는 게,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뒤에라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여자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세대에서 말년에 고생 안 하려면, 장수하면서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부인한테 의존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 말년에라도 가사를 그러니까 점점 퇴직하면서 늘려야 되는데, 참 말하십시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은 쉽지 않죠. 다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양보가 필요한 거고, 또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건사하자, 자립하자 이거예요. 인생 목적이 뭡니까? 독립이잖아요, 독립. 그리고 자녀들 교육하는 자식 농사의 목표가 뭡니까? 그 역시 자립이잖아요. 자녀들이 홀로 서면 거기서 뭘 바랍니까? 더 이상 혼자 독립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독립, 이것이 내 인생이고 자녀 인생이고 배우자 인생이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와도 서로 독립적인 삶을 어찌 보면 영위한다면은 영향이, 그 사별한 다음에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돈 버는데 너무 열중하지 말고 정을 벌고, 그리고 관계를, 그것도 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가족관계, 그 다음에 홀로서자, 홀로선 둘이 만나는 그 관계가 사실은 결혼관계고, 자녀들도 어찌 보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자립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운할 것 없죠. 그냥 독립해서 나가면 고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원에서 남자가 장수하려면 어떻게 되냐, 유럽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립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해서 추가시킨 건데, 관계가 중요하다. 돈보다 어찌 보면 돈 못지않게 정을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멀리 갈 것도 없다. 남자가 말년에 어때요? 돈 많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자녀들한테도, 자녀와 관계가 나쁘고 그러면 고립돼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누구 부르겠어요? 타인 친구들을? 안 되죠, 그게. 그리고 그동안 못한 것을, 가족한테도 못한 것을 밖에 나가서 잘하겠어요? 물론 가족한테는 싫은 소리 들으면서 나가서는 참 좋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문제죠. 어찌 보면 가족과 그 사회인, 직장인, 거기서 원활한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장수하려면 자립하자. 남자들 얘기입니다. 특히 관계를 갖자. 왜 남자만 가지고 그러냐? 너는 남자 아니냐? 저도 남자입니다. 그러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견주어 볼 때 맞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도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고 좀 풀어가려고, 해소하려고, 엉킨 이 갈등 같은 걸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